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전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다 보니 온전히 내 힘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부모님 찬스를 활용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 찬스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게 바로 증여에 대한 세금인데요. 주변에서 얼마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된다던데,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던데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즉 증여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 유가증권, 아파트,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게 되면 이 금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증여세가 소득세와 다른 점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동일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고요.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합산이 되면 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누준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에는 형제, 자매, 삼촌,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재산 공제는 1회 증여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여러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주로 설명드리게 될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하게 되면 증여세가 산출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별로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계산 구조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쉽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이런 거 말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틀리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성년인 나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또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직계 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 그룹에 대해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증여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증여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돼서 증여세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인 나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세대 생략 증여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의 증여세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30%가 할증이 된 65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증여 순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을 증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법상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증자인 내가 받는 증여금액은 1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언뜻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해주는 사례와 증여재산공제도 같고 세금도 동일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 사례는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증여가 되는 것이고요. 부부 증여 사례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증여가 되는 것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증여 금액을 바꾸게 되면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할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650만 원, 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이 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을 증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증여자가 2명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과세표준이 2개로 나눠지게 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두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를 1명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억이 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증여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사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는 개념은 아버지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2명의 성년인 형제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선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형과 동생 2명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도 형과 동생 각각 판단해야 되고요. 아버지는 형제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적용이 돼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형과 동생 모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작은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는 직계 존속 그룹에 해당이 되고 작은 아버지는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 5천만 원에 대해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0이 되고요. 작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은 아버지는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이 적용이 돼서 작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도 역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흔한 사례는 아닌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을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직계 비속인 나로부터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5천만 원,
어머니도 5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돼서 두 분 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증여를 할 때는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봐서 수증자인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 한 번만 적용이 되는데, 반대로 내가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를 할 때는 수증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도 각각의 수증자에게 5천만 원씩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각각 1,000만 원씩을 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두 분이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니까 큰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00만 원이 공제가 될까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이 되고, 증여재산 공제는 기타 친족에 대해 합산하여 1,0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2천만 원 중에 총 1,000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가 되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리저리 알아봐서 신고를 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니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자니 돈이 아깝기도 하고, 증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추징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은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내가 내 아이에게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또 10년이 지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또 10년 후에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 자녀의 나이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내 자녀가 30살이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하게 될 때 만약 1억 4천만 원에 대해 매번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증여 사실에 대한 신고 내역도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1억 4천만 원을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수증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취득가액 4억 원짜리 상가를 3년쯤 후에 시가가 6억 원으로 올라서 아내에게 증여를 했는데,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니까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고 아내가 5년 후에 이 상가의 가격이 8억 원으로 올라서 제3자에게 이 상가를 팔게 되는 경우에 증여 당시 시가인 6억 원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증여세 신고 금액인 6억 원을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내는 양도가액 8억 원과 취득가액 6억 원의 차액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는 과세관청에서 통상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 시가가 증여 시점의 실제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 취득가액은 6억 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양도 차익도 증여세 신고를 시가인 6억 원으로 한 경우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대비와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막상 적용하려고 보면 헷갈리거나 적용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하셔서 현명한 증여계획 세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